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이 갈아타기와 다주택자 주담대를 중단합니다. 최근 가계대출 인상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을 시행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다른 은행들도 국민은행과 비슷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7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다른 은행으로부터 주담대를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타행 대환용도 주담대를 제한합니다. 또 다주택자들에게도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주담대 금리도 추가로 0.2% 인상할 방침입니다. 최근 들어서만 한 달에 세 번째 금리 인상 결정입니다. 국민은행은 실수요자 위주의 실제 소요자금 내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서 가계대출 운용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담대 제한 카드를 꺼낸 건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최근 712조 1,841억 원으로 한 달 만에 5조 3천억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건 정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은행들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폭이 이미 연간 목표치를 초과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예정됐던 대출 제한 조치 시행을 늦추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7월로 예정된 DSR 2단계 시행을 갑자기 9월로 미룬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미 집값이 대출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수준으로 폭등한 상황에서 대출 한도가 점점 감소한다는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막차 수요를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연체율 관리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저축은행들이 서민대출의 문턱을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민들에게 대출을 내어줄 여유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올해 6월 기준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 23곳 등에서 신용점수 600점 이후 저신용자들에게는 대출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체율이 8%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신규 대출 확대보다는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는 게 먼저라며 저신용자 대출은 부실 우려가 크기 때문에 늘리기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저축은행에서 외면받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제3금융인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최대 9만 1천 명으로 이들이 불법 사금융에서 조달한 금액이 최대 1조 4,3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국내 경제 상황에 갈수록 시한폭탄 같은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상승하는 등 집값 불안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공동 주재로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태스크포스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 사업 신속화와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조기화, 수도권 신규 택지 확보 및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준비합니다. 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면서 공급 부족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건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서 2018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115포인트로 집계되는 등 향후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전국 착공 물량이 작년 대비 31% 증가했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련 이슈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에서 정체된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비 이슈를 서울시 중재 등으로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정부 대책은 8월 중 발표될 전망입니다. 7월달 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100대 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이 도입된 지난 2007년 이후 월별 기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역대 1위는 과거 부동산 폭등기인 2020년 11월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는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강남권 분양이 쏟아질 예정이라 계속해서 역대급 청약 경쟁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R114 조사 등에서 7월 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이 95대 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8대 1과 비교해서 1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며 2020년 11월 128대 1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입니다. 평균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중흥 S클래스로 본 청약 26세대 모집에 28,869명이 신청하면서
1순위 1110대 1 경쟁률 나왔습니다. 화성 동탄역 대방헬리움 더 시그니처도 11만 6천 명 이상 몰리면서 626대 1 기록했고,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도 10만 3천 명 넘게 청약하고 평균 경쟁률 228대 1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 공급한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도 163대 1로 높은 경쟁률 기록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GTX 개통을 앞둔 운정 신도시도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제일풍경채 운정이 126대 1, GTX 운정역 이지더원 60대 1로 마감됐고, 서울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와 성남 산성역 해리스턴, 고양장항 카이브 유보라 등에서 수요자들의 청약 신청이 집중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신축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방배동 재건축과 송파구 잠실레미안 아이파크, 청담리엘과 성동구 행당 7구역, 과천 주공 4단지 등 알짜단지 분양이 예정됐습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1억 원에 달하는 입주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미분양 세대를 팔기 위한 판촉 마케팅 지원금으로 기존 계약자와 마찰이 커지는 할인 분양의 대안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분양가의 최대 15%까지 입주 축하금이나 지원금 명목으로 등장하면서 사실상 분양가격 할인과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 사업지에서 최근 1억 원의 입주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들에게 무상 옵션과 발코니 무상 확장도 서비스로 지원합니다. 작년 8월 준공 이후 10월부터 후분양으로 공급한 곳으로 128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분양을 진행 중인 광주광역시 남구 현장도 입주 지원금 9천만 원을 꺼냈습니다. 올해 말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자녀 세대 미분양을 팔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용 84타입 분양가 6억 2천만 원과 비교하면 분양가의 10% 이상을 입주 지원금으로 제공합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분양 중인 곳도 선착순 계약자에게 분양 가격의 10% 수준의 축하금을 준비했고, 최근 입주를 시작한 경남 양산 현장도 자녀 세대 계약자들에게 3천만 원 입주 축하금을 제공합니다. 또 경기도 용인에서 분양가의 7%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입주 지원금으로 걸었습니다. 부산에서는 한 대형 건설사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미달된 세대에 대해서 안심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들은 입주 10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와 시스템 에어컨 3개 무상 제공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도 신규 분양이 쏟아지면서 부산 진구 현장은 최대 4천만 원 할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팔지 못하고 남은 전국 미분양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토부 자료에서 5월 기준 전국 미분양이 7만 2,129세대로 집계됐고,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1만 3,230세대가 쌓여 있습니다. 또 신고되지 않은 물량 포함하면 미분양이 10만 세대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